지금 불을 붙이시면 문희 아가씨는 정말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서고 장작 더미가 탁 하고 숨을 쉬듯 소리를 냅니다. 불씨는 아직 작지만 그 작음이 더 무섭습니다. 바람이 한 번만 도와주면 이 불은 순식간에 사람의 얼굴을 먹을 것이고 그 앞에 선 여인은 임신한 몸을 숨길 곳조차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리 없다고 중얼거리지만 마당 한복판에 선 김유신의 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칼을 뽑아든 눈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계산한 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야 왕족의 피가 신라 땅에 들어온 날부터 김유신 집안은 살아남기 위해 더 높은 곳을 꿈꿨다.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편입된 뒤 왕족의 혈통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이름의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피는 남았고 그 피를 둘러싼 시선도 남았습니다. 신라의 질서는 골품을 중심으로 굳어 있었고 귀족 사회에서 출신은 평생 따라붙는 표식이었습니다. 가야계라는 뿌리는 때로는 유용했지만 위기 때는 가장 먼저 흔들리기 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집안은 늘 한 가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해지려면 더 높아져야 한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생존의 공식이었습니다. 그 공식의 중심에 김유신이 있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칼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사람입니다. 화랑으로서의 결기와 장군으로서의 냉정함을 함께 지녔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체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있습니다. 그 옆에 김춘추는 왕족이지만 왕위에서 늘 한 걸음 밀려나 있던 인물입니다. 왕좌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되 손을 얹지 못한 사람. 그래서 더 절실한 가능성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문희는 이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카드입니다. 그녀의 선택 하나가 개인의 연애로 끝나지 않고 가문의 운명, 더 크게는 권력의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유신은 오래전부터 피 때문에 사랑이 막히는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과 만명 이야기처럼 사랑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신분과 가문이 판결하는 일이었다는 전승은 이 시대의 공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보다 사랑이 권력의 언어로 번역되는 구조입니다. 김유신은 그 구조를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똑바로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희의 운명은 우연히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고 그 손이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지금의 위기 불 앞에 문희는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김유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욕망과 공포가 한 번에 터진 결과입니다. 가야계라는 낙인을 벗고 진골 사회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욕망, 그리고 다시 밀려날지 모른다는 공포. 두 감정이 부딪힐 때 그는 가장 위험한 방법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고릅니다. 불은 사람을 태우지만 때로는 판을 태워 새 판을 만듭니다. 김유신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장면에서 말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희의 배 속 아이와 신라 귀족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 같은 공간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불은 가족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승인 문제로 커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불씨는 이미 그 이전에 뿌려졌습니다. 기록 전승에 따르면 김유신은 김춘추를 집 앞으로 불러 축국을 합니다. 축국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젊은 귀족과 화랑들이 기세를 겨루는 자리였고 관객의 눈은 공만 보지 않습니다. 누구와 누가 가까운지, 누가 누구에게 몸을 붙이는지까지 전부 읽어냅니다. 그날의 공은 무겁고 땅은 딱딱하고 흙먼지가 발목을 감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이 실수처럼 움직입니다. 그는 공을 쫓는 척 다가가 김춘추의 옷고름을 밟습니다. 찢어지는 소리는 작지만 주변의 정적이 그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김유신은 당황한 얼굴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옷을 고쳐드리죠. 말은 예에 바르지만 이 예의는 함정처럼 부드럽습니다. 김춘추가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는 옷고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김유신은 이미 화랑과 군사 조직에서 무게가 있는 인물이고 김춘추는 그 무게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김춘추는 따라 들어갑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사건은 시작됩니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빈방에 앉힙니다. 빈방이라는 말은 가볍지만 그 빈 공간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바깥에서 옷감을 찾는 소리, 바늘통이 부딪히는 작은 쇳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닫히는 소리는 늘 약속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깥의 규범이 안으로 들어온다. 잠깐 뒤 문이 다시 열립니다. 문희가 들어옵니다. 전승에서는 큰언니 보희가 거절하거나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해 문희가 꿰매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사정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이 문희였다는 사실입니다. 문희는 고름을 살피고 바늘을 잡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실이 얇고 숨이 조심스럽습니다. 김춘추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결국 한 번은 그녀를 봅니다. 한 번의 시선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건 과장처럼 들리지만 권력과 규범이 촘촘한 사회에서는 작은 틈이 곧 큰 사건이 됩니다. 특히 왕족의 혼인 규범이 걸린 관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둘의 마음은 조용히 커집니다. 문제는 조용한 마음이 오래 조용히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중과 귀족 사회는 비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보았고, 누군가는 들었고, 누군가는 알아야 할 사람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이때 김유신의 속마음이 흔들립니다. 가문 상승은 꿈이 아니라 과제입니다. 그러나 동생의 삶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 그 질문은 그를 내부에서 갉아먹습니다. 다만 김유신은 자신을 도덕으로 세우기보다 결과로 증명하려는 사람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명령이 착해야 한다는 명령보다 먼저인 시대. 그 시대의 공기는 김유신에게 늘 그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기의 벽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커질수록 혼인은 막힙니다. 김춘추는 왕족으로서 규범을 어길 수 없고 어기면 어기는 순간 그의 정치적 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희는 개인으로서 사랑을 선택했을지 몰라도 사회는 그녀를 규범을 흔드는 증거로만 봅니다. 이 벽 앞에서 김유신은 다시 계산합니다. 이 벽을 부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가장 위험한 답을 고릅니다. 불입니다. 임신 소문은 늦지 않게 퍼집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귀족 사회에서 소문은 사실보다 먼저 사람을 처벌합니다. 문희는 얼굴을 들기 어렵고 하인들은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이미 판결입니다. 김유신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조용히 덮으면 김춘추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있고 문희는 평생 집안의 그림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크게 터뜨리면 왕실이 개입할 명분이 생깁니다. 김유신은 이 사회에서 명분이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명분은 칼보다 날카로운 문서입니다. 그는 먼저 소문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일부러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일부러 분노가 끓어오르게, 그리고 마당에 장작을 쌓습니다. 장작은 너무 많이 쌓이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러나 멀리서도 저건 진짜다라고 믿게 할 만큼 문희를 그 앞에 세우는 순간 김유신은 이미 가족의 선을 넘어섭니다. 그가 내뱉는 말은 잔혹합니다. 태워 죽이겠습니다. 이 대사는 문희를 향하지만 실제로 겨냥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왕실, 그리고 김춘추의 책임입니다. 김유신은 죽이겠다고 말해야만 살릴 수 있다는 역설을 선택합니다. 살리기 위한 불이지만 죽이려는 불처럼 보여야 합니다. 불씨가 붙자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 연기는 단지 하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내려갑니다. 김유신이 여동생을 태운다. 임신했다더라. 상대는 김춘추라더라. 말이 말 위에 쌓입니다. 그리고 연기와 소문은 결국 왕실이 모르는 척할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전승에서 선덕덕만의 행차가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 사건이 국가 결정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그 장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덕이 묻습니다. 무슨 연기인지,
무슨 소동인지 측근이 답합니다. 이 답은 단지 보고가 아니라 정치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왕실은 규범을 지킬 것인가, 혹은 덮을 것인가? 덮으면 규범은 구겨지고, 구겨진 규범 위로 귀족들의 야망이 미끄러집니다. 지키면 누군가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니 왕실은 지키는 척하면서 해결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이 바로 김춘추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춘추가 직접 구하라. 이 말은 드라마로는 구출처럼 들리지만 정치로는 결론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곧 혼인을 공식화하라는 뜻이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왕실이 그를 버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김춘추는 뛰어옵니다. 불 앞에서 망설이면 그는 끝입니다. 왕족의 규범을 흔든 인물, 책임을 회피한 인물로 남습니다. 그의 가능성은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희를 구하고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이 순간 개인의 연애는 국가의 승인으로 바뀌고, 한 집안의 소문은 한 나라의 결정으로 굳습니다. 김유신은 불을 끄는 대신 불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희는 살아남지만 그 대가로 평생 불 앞에 섰던 여자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김유신은 이 대가를 모를 리 없습니다. 다만 그는 대가를 치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가문과 동맹을 세우는 길이었으니까요. 결혼이 성사된 뒤 김유신과 김춘추는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놓칠 수 없는 동맹이 됩니다. 이 동맹은 정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서로가 쥔 상태로 묶입니다. 김춘추는 정통성이 필요합니다. 왕족이지만 중심에서 밀려난 시간을 만회해야 하고, 왕실과 귀족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김유신은 안전이 필요합니다. 가야계라는 뿌리가 다시 흔들리지 않으려면 왕권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문희는 그 결합의 매듭입니다. 한 번 묶인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신라 귀족 사회는 혈연으로 묶인 이해관계를 함부로 끊지 못합니다. 김유신은 여기서 장군에서 전략가로 넘어갑니다. 그의 전략은 늘 같은 방향을 가집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것. 문희 사건에서 불을 피운 것도 선덕이 김춘추가 구하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판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유신은 칼을 휘두르는 손이 아니라 칼이 휘둘러질 이유를 만드는 손이 됩니다. 김춘추도 변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만인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실제로 짊어진 사람입니다. 문희를 구한 순간부터 그는 왕실 앞에서 한번 서약한 셈이고, 그 서약은 정치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책임을 진 사람은 권력을 얻을 자격을 얻습니다. 김춘추는 그 자격을 쌓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유신은 가장 확실한 우군이 됩니다. 그러나 우군이 강하면 동시에 두렵습니다. 김춘추는 김유신이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판을 흔드는 힘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김유신을 멀리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붙여두어야 합니다. 가까이 붙여두려면 더 깊이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 동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두 인물을 서로의 목에 걸어 둔 끈이 됩니다. 문희의 존재는 이 동맹을 인간적으로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사랑의 결과이면서 정치의 결과입니다. 그녀가 웃으면 집안은 안도하지만 그녀가 침묵하면 모두가 불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록에서 자주 빠지지만 드라마는 그 침묵을 비춥니다. 말 못한 감정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감정. 그 감정 위에서 동맹이 굳어지는 것 자체가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현실은 씁쓸함 위에서 돌아갑니다. 김유신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굳힙니다. 저는 칼이 되고 그대는 왕권이 되십시오. 이 문장은 사료의 직인처럼 찍힌 문장은 아니더라도 이후 역사 전개에서 두 사람이 수행한 역할을 압축해 보여 주는 대사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김유신은 칼을 맞고 김춘추는 명분을 맞습니다. 칼은 명분 없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명분은 칼 없이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둘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김유신은 동생을 살렸을까요? 이용했을까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그 둘 다가 가능한 시대였고 그 가능성이 김유신을 만들었습니다. 질문은 더 뾰족해집니다.
여동생을 불 앞에 세운 오빠는 악인인가? 시대가 만든 생존자였나? 여동생을 불 앞에 세운 오빠는 악인인가? 시대가 만든 생존자였나? 그는 살아남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야 했던 사람이고 그 높이에 오르기 위해 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문희의 삶과 왕실의 운명 위에서 타올랐습니다.